네, 안녕하세요. 차탄 선생입니다. 저는 HLB 테라퓨틱스랑요, 생명과학 두 개를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HLB가 좀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왔죠. 그죠? 오늘 보면은 하락하는 흐름을 완전히 돌려내는 거래량 터진 양봉으로 이 전고점 매물까지 소화하면서 종가상 단기적으로 고가 부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HLB의 흐름 자체가 강한 상승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사실 테라퓨틱스도 마찬가지고요.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주가가 올라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먼저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저는 계속적으로 생명과학이랑 HLB 테라퓨틱스가 왜 오를 것 같냐면 첫 번째로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매물 소화 자리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이 자리 자체가 매물이 정말 많은 자리거든요.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구간이에요. 이 구간 매물을 소화를 두 번이나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얘네들은 마치 이날 그 CMC에 대한 부분을 내용에 안 것처럼 아침에 먼저 올라가서 이 구간 매물 소화를 해줬어요. 이날. 그리고 다음날 하루 쉬고 시가가 뛰었는데 매물 소화를 정확하게 진행을 했단 말이야. 여기서 꼬리 부분에 한번 진행하고 시가를 띄어 또 진행하고 근데 이번에도 마찬가지 올라가다가 매물대에서 매물 맞고 주가가 밀렸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매물 소화가 지금 몇 번 진행됐냐면 첫 번째 한 번, 두 번째 두 번, 그죠? 그리고 세 번의 매물 소화가 진행이 됐기 때문에 거의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언제든지 상승에 대한 흐름이 강하게 나와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강조를 좀 드리고 싶은 거 이번에 생명과학의 상승 패턴 자체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만원 이상 가기는 힘들 것 같아요. 2만원 이상. 물론 HLB가 승인을 받는다라고 하면 더 가겠죠. 근데 저는 이번에 말씀드리는 건 3월 20일까지 기대감에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올라갔을 때를 말씀드리는 거고 강한 상승 나왔을 때는 앞에 구간 저항선 17,000원, 18,000원 구간 일단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도 거의 한 60%, 70% 이상의 가격이죠. 이 정도 상승은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핵심은 이거예요. 조용훈님. 이 조용훈님이 매도 계획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네, 매도 계획서의 매도 날짜를 보면 자 결제일 관련돼서 언제요? 결제일이 자 3월 15일입니다. 3월 15일이라고 하면 날짜 자체가 여기에요. 토요일. 그러니까 이 거래일 전부터 매도가 가능하죠. 그러니까 아마 목요일부터 아마 이 거래일 기준 따진다라고 하면은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이때부터 매도 물량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100만 주를 시간에 매각을 하고 나서 시간에 가져간 애들이 물량을 처리할 텐데 저는 개인적으로 3월 8일에 HLB도 전환사채 물량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시장에서 분명히 풀릴 텐데 주가가 급등이 나왔을 때 풀리는 게 이치상 맞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자, 첫 번째로 지금 만약에 주가가 11,000원이잖아, 11,000원. 원래 여기 따지면 1,500원이었어요. 그죠? 자, 1,500원, 1,600원 이 부근에서 우리가 매도 계획서를 내보냈단 말이에요. 그죠? 사실 상장은 이때 됐거든. 조용호님이 상장은. 그러면 지금 여기 상장시켜서 그냥 이 구간 아니면 이 구간에 그냥 매도할 수 있었는데 굳이 주가가 내려갔을 때 여기서 매도 계획 보고서를 내보냈다는 것 자체가 주가가 올라갈 만한 어떠한 건덕지가 분명히 내부적으로 있던 게 아닌가. 저는 그 주가를 올릴 만한 재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HLB도 마찬가지로 전환사채 관련된 물량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들 분명히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잠깐 테라피틱스 넘어와서 테라피틱스의 흐름을 보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테라피틱스는 HLB와 좀 다른 흐름이죠. HLB는 이제 리복 함량에 관련돼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는데 테라피틱스는 애초에 밑에서부터 하한가 찍고 나서 남들과 다른 계열사들과는 움직임이 달랐어요. 왜? 혼자 계속 우상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우상향으로 올라오다가 갑자기 HLB와 연동해서 빠지더니 HLB가 빠질 때 올랐던 테라피틱스가 HLB 빠지니까 빠지고 그리고 HLB 올라도 빠지고 여기서부터 말도 안 되는 흐름을 빠져요. 원래는 이렇게 빠지지 않았단 말이지. 과거에는 HLB가 빠져도 오르고 그죠? 근데 HLB가 올라도 빠지고 그러니까 좀 약간 별개로 움직여 사실. 보시면 이때 당시에 날짜 보면 알겠지만 언제입니까 여기가 10월 10일이죠. 10월 10일 HL 볼까? 10월 10일 자 10월 10일 보면 여기서 급락이 나와서 내려갔다 여기서 올라왔잖아요. 그죠? 근데 테라피틱스 보면 여기서 내려갔다가 바로 올라가요. 바로 올라간다. 그죠? 오히려 흐름이 달라요. 여기서는 이런 흐름이 아니라 바로 올라가는 흐름.
다른 힘이 셌단 말이야. 근데 얘가 갑자기 힘이 약해진 이유가 무엇이겠냐라고 봤을 때 저는 고의적으로 누르고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이유는 간단한데 우리가 여기 파란 색깔 선 보여? 이 자리 얼마요? 13,500원. 13,500원 구간에서 요 구간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 저항선이 분명히 발생이 되었다. 저는 이 구간을 우리가 60분봉에서 체크해 보면 여기에 여기 보면 이 파란 색깔 선 봐봐요. 파란 색깔 선으로 딱 보면 자, 거래가 터지고 그죠? 거래가 터지고 또 어떻게 돼? 거래가 또 터지고 거래가 터지고 또 거래가 엄청나게 터졌던 구간. 이 구간이 어디다? 바로 파란 색깔 선 위쪽의 구간들이다.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어떤 흐름? 매물대에서 매물을 맞는 흐름으로 갔다라고 보여지고 매물을 맞은 상태에서 아무래도 매도 물량이 많다 보니 한번 강하게 흔들어주는 단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영상을 찍어드렸던 게 테라퓨텍스 이 구간에서 장기 이평선 타면서 올라오고 있고 HLB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지금 테라퓨텍스는 과도하게 뺀 만큼 HLB가 상승하면 상승 탄력을 오히려 2배 이상으로 받을 수가 있다. 근데 중요한 거 올라왔을 때 결과적으로 전고점의 매물을 한번 소화했다라고 하지만 다시 한번 위쪽의 매물대가 한번 남아있죠. 그래서 이번 파동의 전고를 뚫어서 바로 올라가는 파동보다는 이번 HLB 파동으로 전고점 매물 소화 이후에 탑라인 공개될 때쯤에 다시 한번 돌파 시도하지 않을까. 이 부분 분명하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집중해야 되는 건 HLB 흐름 당연히 집중을 해야겠지만 테라퓨텍스는 상승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매물 소화 이후에 다시 가는 패턴. 생명과학은 올라갔다가 눌리고 HB 따라가는 패턴. 물론 여기서 승인받으면 상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테라퓨틱스는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죠. 올라가서 승인이 만약에 된다라고 하면 여기를 뚫고 뭐 당연히 가겠지만 승인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하락폭은 제한적. 다시 바로 탑라인으로 결과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패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생명과학 그리고 테라퓨틱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간단하게 정리 드릴게요. HLB가 결과적으로 이 3월 20일에 결과가 나오는데 기대감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HLB 테라퓨틱스 같이 올라가겠죠. 대신에 고점 부분은 제가 봤을 땐 전고 부분 고점을 맞을 것 같고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전고까지는 못 가고 앞선 구간의 저항선 자리에서 매도 물량을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들한테 기분 좋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 저는 HLB 올라갈 것 같고 생명과학도 올라갈 것 같고 테라퓨틱스 올라갈 것 같은데 한 번에 올라가지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FDA 승인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돼서 올라가겠지만 정말 승인이 됐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인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승인이 될지 안 될지 우리가 FDA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왈가왈부할 수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올라가는 구간에서 대응에 대한 전략 분명히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전략들은 여러분들이 제 텔레그램만 와서 보셔도 알겠지만 정말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고요. 오늘 구간도 마찬가지요. 이 텔레그램방 보시면은 HLB 평단가도 이미 다 분석을 완료해 놨습니다. 보시면은 2시 40분 설문조사를 했고요. 자, 현재 몇 분 투표했죠? 현재 구간에서 920분 투표하셨고요. 지금 보게 되면 평균 단가 얼마? 자, 잘 봐봐 여러분들. 87,000원 이상이 18%밖에 안 돼요. 이거 집중하셔야 돼. HLB 봐봐요. 87,000원 이상이 18%밖에 안 됩니다. 그럼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HLB 봤을 때 87,000원 위의 구간이라고 하면 주봉으로 볼게요. 주봉. 자, 오늘 구간 88,000원이죠. 그럼 이 위쪽으로 매물이 몇 프로? 18%밖에 없다는 거예요, 매물이. 그럼 올리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올리기 쉽겠죠. 그럼 얘가 HLB가 날아가게 되면 누가 따라와요? 계열사가 따라오겠죠. 하지만 계열사의 상승폭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판단하고 이 부분에서 테라퓨틱스 마찬가지 주가 강하게 다시 한번 올라오겠지만 정보 부분 잘 체크하셔야 된다. 1차적으로 여기서 단기적인 타점 잡으시는 게 좋겠고 생명과학도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올라가는 과정에서 과거에 물렸던 구간에 매물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한번 저항 맞을 수 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현재 여러분들 가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기서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린다는 거 수급이 들어올 때 수급이 나갈 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HLB 주가가 쭉쭉쭉 올라가고 있을 때 그 전에 여기서 1시 19분에 HLB가 오늘 1%대 수급을 포착했죠. 보시면 자 여기 보면 1%대 보면 83,000원 그죠? 83,000원 구간
여기서 수급을 포착을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걸 체크해서 여러분께 바로 말씀을 드렸고, 오늘 구간 어떻게 됐어요? 저 구간부터 갑자기 급등이 나왔습니다. 보게 되면 오늘 아침에 수급 관련된 말씀드리면 여기에요. 여기 아침에 낮이죠. 여기서 딱 말씀을 드렸고 급등 후에 지지받고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수급 같은 것도 포착해서 상승할 때 말씀드리고, 단기적인 저항선 구간도 말씀을 드릴 거니까 현 구간 혹시나 같이 대응을 하고 싶다, 뭐 생명과학, 테라퓨틱스 들고 있는데 대응에 대한 관점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시면 010-9201 6329로 간단하게 H테라 또는 H생명, 자 이렇게 필요하신 종목 관련돼서 보내주시면 제가 체크해서 여러분들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몇 번이요? 010-9201 6329 H테라 또는 H생명 남기셔서 텔레그램 반드시 들어오시기 바라고요. 현재 3,189명 입장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현재 구간 HLB 주가 올라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그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떤 부분 테라도 마찬가지 따라 올라갈 것이다. 근데 결과적인 앞선 구간에 저항선 매물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저항선에서 어떻게 될지 추가적인 흐름이 중요하다. 제가 실시간으로 또 텔레그램 방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꼭 제대로 대응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 구간 같이 대응하실 분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몇 번? 010-9201 6329로 생명 또는 테라 남기시면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릴 거고,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갔을 때 평균 단가라고 하고 또는 수익 중이라고 했을 때 단기적으로 수익을 챙긴 이후에 뭘 할 거냐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조선 관련주 하나 잡아가셔야 됩니다. 조선, 우리가 하나오션을 34,000원 구간부터 잡아서 81,000원까지 끌고 오는 과정에서 분할 매도로 대응을 했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잡아갈 게 조선 히든주 잡아간다라는 건데, 이 하나오션 보게 되면은 쭉 내리면은 결과적으로 이 구간에서 12월 26일에 이 하나오션 관련돼서 우리가 타점 한번 잡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4,000원 구간에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께 12월 26일에 드렸던 종목들이 뭐죠? 여러분들 바로 로봇주, 우리가 보면 12월 26일에 말씀드렸어요. 자, 1월에 수급이 몰릴 종목들은 코스피는 조선, 코스닥은 바이오와 로봇을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고, 제가 여기서 이제 로봇주 히든 종목을 드렸죠. 하이젠, RNM 반드시 체크해라, 요 히든 종목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전부 다 오픈을 해드렸고요. 이 휴머노이드 관련돼서 하이젠, RNM 주가 어떻게 됐죠? 12,000원 구간에서 어디까지 올라갔죠? 여러분들 5만원 구간까지 또 올라갔을 때 매도에 대한 관점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다. 하이젠, RNM 5만원 돌파하고 내려왔는데 전량 매도해라, 정확히 고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매도 타이밍까지 전부 다 말씀드렸다라는 거 다시 한번 오픈드리고, 자 지금 구간 여러분들 이 조선 관련돼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되는 건, 우리가 조선사의 매출이 현재 80%가 LNG선이죠.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자재, 이 기자재가 2027년, 28년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 매출과 영업이익 컨센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박스권 상단에 위치가 되어 있죠. 그럼 결과 주가는 매출과 영업이익에 수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도주가 조선이기 때문에 따라갈 겁니다. 항상 이런 종목을 미리 발견하셔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야겠죠. 그래서 조선 히든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입장 도와드릴 거니까 조선 히든 남겨주셔서 입장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조선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